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드라마에는 F4가 있지만 저희 프로에는 F5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인데요.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요. F5 몰라요? 키 네. 컴퓨터 자판 F5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이렇게 지금 눈치가 없어요. 취소. ESC? 취소 ESC. 백. 알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 오창익 국장님한테 그러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워마드 사태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워마드를 아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워마드가 뭐예요? 저는 어젠가 그제 처음 이번 기사를 보면서 알았어요. 네. 근데 메갈리아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좀 느려서 그런지 메갈리아에서 갈라져 나온 좀 더 급진적이랄까 좀 더 근본주의적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네. 모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일군의 여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마드가 이제 사이트인 거죠. 네네. 노마드, 유목민. 그러니까 우먼하고 노마드를 합성을 해서 워마드. 네. 예. 그래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들인데요. 네. 이번에 좀 주목을 받은 것은 이를테면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저 성체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죠. 네. 그 성체가 그 천주교 신앙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그걸 훼손하고 불타고 불태우고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게시했고요. 왜요? 왜 그랬더라는 거예요? 일단 천주교 싫다는 걸 정확히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낙태 금지라든지 뭐 여성 사제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미투 국면에서 천주교 신부가 또 연루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심지어 부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성당을 불태우겠다 매주 한 곳씩 뭐 이런 거를 게시하고 그냥 장난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그런 장면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이제 사제 중에 여성이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낙태 반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입장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게 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사건까지 좀 온 것 같은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이 사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여성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동안 여성들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나 우리가 훈련받아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남성들을 위한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을 예.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준 사실 이제 새로운 운동의 한 시작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처음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일베라고 하는 그 극우 혐오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여성 모독적인 발언이 이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도 한번 되갚아주겠다라는 말로 시작된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수단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요즘의 운동하고 같이 겹쳐지면서 이게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남성은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네네.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여성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더불어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지 않고 너무 피해의식이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의 취지라든지 그 절절함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극단적이고 일탈적인 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 보고 싶은 것은요. 일단 성체 모독이나 또 방화 위협 같은 건 뭐 큰일이 있죠. 그래서 상처받았을 천주교 교역자나 신자들께 뭐 위로와 연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천주교계의 반성도 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여성들이요. 그 뭐 극단적 여성들이건 아니면 전투적 여성들이건 어떻든 간에
천주교계가 그동안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예. 뭐 왜 사제는 꼭 남성이어야 된다든지 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답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지 뭐 또 천주교 교계 내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은 뭐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는 거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대화해야 됐고 또 네. 스스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성찰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했다. 천주교가 다른 종단과 달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 네. 약자를 껴안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유독 그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꼰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비록 소수일지 모르지만 반발할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송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상황이라 미안한 얘기지만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좀 욕먹을지 모르겠으나 이른바 그 우리 사회에는 충격요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회를 향해서 어떤 그 외치고 싶은데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서 좀 더 어떤 일탈적이고 좀 더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완전히 삐뚤어진 겁니까? 이번 건은 좀 전 다른 게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주최 측 추산으로 6만 5천 명이 대학로에 모였어요. 대학로 집회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이것도 무슨 뭐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정말 노마드 개념으로 모인 게 그렇게 많이 모인 거거든요. 건국일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가 자기들끼리 보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충격요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장난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성체 같은 경우. 네네, 성체 훼손 같은 경우는 일반할 필요가 없다. 네, 제기하라라는 구호는 함께 외쳤기 때문에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좀 일탈이라고 보고 일탈치고는 좀 고약한 일탈이다.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고 증폭되는 건 잘못하면 일반화의 오류나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심 많이 갖는 사람들은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함부로 깨버릴 수 있어라고 여기거나 또 침소봉대의 오류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아마 좀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어떤 그 양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방송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0951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TBS 앱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워마드 사태에서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조금 전에 오창익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대학로 집회도 있었고요. 또 대학로 집회, 이건 이제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로 집회에서 남성 혐오 표현이 많이 나왔다. 아니다. 뭐 이것도 좀 옥신각신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파악하게 돼요? 우선 사실은 조금 그 패널들이나 방송에서 이 워마드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 좀 그 뭐 방송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식의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아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욕먹고 어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욕먹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뭐 앞에 한 말 있으면 그 말만 가지고 뭐라고 한다거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이 해화역에서 나온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화역 시위 같은 경우에 지금 주최 측 추산은 6만이라고 그러고 경찰 측 추산은 19,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그 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여성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토론이나 공론화 이런 과정 이런 걸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자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조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해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해외역에서 시위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는 주최 측에서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일탈적인 행동 몇 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저는 양쪽의 의견이 다 맞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좀 더 먼저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풀어볼 수 있지 않느냐. 즉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로 대통령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싶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식이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방식이나 또 너무 한쪽 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네. 그건 또 방법이 뭐 괜찮다고 목적이 괜찮다고 다 오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조금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채영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유감스러운데 재기하라가 성재기라고 남성인권연대 대표했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재기하라라는 구호가 나왔고요. 문제가 되니까 아이 재기하라, 성재기, 아이 재기하라가 아니라 어이 재기하라, 문제 제기하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뻔한 거짓말 같고요. 예. 성재기를 얘기한 거죠. 성재기만 아니라 예수, 전태일, 안중근, 노무현, 김주혁, 종현 하여튼 유명한 남자들은 다 나왔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어라, 어떤 방법으로 죽어라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극단적인 얘기들을. 그건 저주죠, 저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들이 강남역 이후에 가지고 있는 충격과 공포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못 푼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이런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그 탄핵 국면 직전에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총학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권위에 대한 해체 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차례 집회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상승했으나 어느 틈에 이제 꺾이게 되거나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거나 하면 정말 여성들이 그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서 또 지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다든지 또는 이런 노골적인 성차별 남성 평균 임금하고 여성 평균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딨냐라든지 이렇게 정말 그 집회에 모인 여성들이 또는 함께 걱정한 여성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운동은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는 건 주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만의 효과가 있고 실제로 원하는 걸 얻기는 되게 어려워진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ROJS1018님 지금 워마드가 하는 짓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IS가 하는 짓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8227님 극단적인 남혐 그러니까 남성 혐오까지 여성운동으로 본다면 여성운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3271님 일베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준다면 세월호 단식 집회 옆에서 폭식투쟁을 자행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해주셨고요. 3570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무엇이 다른가요?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그 일탈적이고 삐뚤어진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 들어오고 있는 문자도 그렇죠. 맞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판정을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본류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집회가 6만이냐 1만 9천이냐
그 숫자가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엄청나게 조직 동원은 많이 아니라는 네,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가한 여성의 거의 상당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뭔가 외치고 싶은 욕구 내지 절절함이 있었으니까 참여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일단 여기에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네. 하는 점 하나.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이 자발적인 집회이다 보니까 주최 측의 현장에서 했던 뭐 통제라는 표현은 좀 너무 부정적이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관리나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게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일반화하는 것도 좀 너무 침소봉대 아니냐라고 또 주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죠. 지금 사실은 저는 아까 그 문자 주신 분들의 의견도 다 맞다고 지금 보고요. 네. 지금 우리 그 김정배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A가 뭐 B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라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다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면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처럼 정말로 사람들의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뭐 성공을 한 부분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수단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우선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네네. 앞으로는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런 방법이라도 썼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야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를 말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나왔을까를 그렇죠. 좀 생각해 보면서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듣질 않으시고 걔네한테 한번 가봐라. 얼마나 나쁜 말이 많이 써 있는지 아느냐. 너 한번 들어가 봤냐. 막 이런 얘기도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별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더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서로 간에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럼 제가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소설책을 한 권을 보는 게 사진으로 SNS에 떴습니다. 근데 그 소설책 내용이 이른바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서 욕을 엄청 먹은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하십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SNS 공간 이런 데에서 왜 이런 걸 보냐, 너 페미니스트냐라고 욕을 하는 현상. 결국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물리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경전의 뭔가 양면이에요. 악순환이 네. 지금 네.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부장사회였고 네. 여성 혐오가 많았고 여성을 하나의 온전한 인격,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네. 그게 너무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네 글자로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고전적인 여성 운동도 있었지만 강남역 사건 이후에 촉발된 거고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네. 충격, 그 반발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뭐 거울로 비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뭐 기분 나쁘고 차별, 역차별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글쎄 먼 훗날에 보면 이게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보이는 양상은 굉장히 고약합니다. 아.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빠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여동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럼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우리가 다른 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대상을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네. 열등하다거나 또는 혐오한다거나 예.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열등하다고 또 혐오하거나 하면 아 이거는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꼭 대학로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일종의 뭐 추억 만들기 하려고 모인 거라면 모르지만 네. 아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정말 쟁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2578님은 방법에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혐오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공개적으로 소리쳐야 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지 않은 사회와 남성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9905님, 일베가 한참 문제되었었는데 요즘은 웜하드네요. 유행도 아니고 분열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나. 속으로는 생각되지만 말로는 꺼내기 힘든 뭔가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뭔가 복선, 어떤
그러니까 밑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적이시고요. 1808님. 촛불 집회 시에도 과격한 주장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확대 해석해서 촛불 집회를 폄하하지 않았었죠. 해화역 시위에서 몇몇의 주장이나 구호가 본류는 아니었죠.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9903님. 이성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지 서로를 적대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또 이건 사실은 좀 결론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계속 의견을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일탈적인 면모라고 하는 게 저는 한번 그럼 까놓고 이걸 좀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됩니다. SNS에 전달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그 집회 현장에서 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서 일반화해서 그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너무 튀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돼서 키우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 판단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론이 하나 있고요. 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정론 아닌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워마드 논란은 주로 정론 아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집회라는데 토요일은 기자들 쉬는 날이라 현장에도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사이트 돌다가 네. 전에는 뭐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 워마드의 한번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네. 언론이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보도하는가도 가끔씩이라도 좀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거 가지고 사회 증폭시키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는 천주교 신자들이나 남성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겠죠. 뭔가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폭력적인 경향이 네. 사실 뭐 대학로 가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테니까 자기 주변에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자기 통제 또는 자기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참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언론의 증폭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무튼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분명한 사실은 혐오에 혐오로 맞서면 그 다음에 귀결되는 건 약간 과정은 전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예를 들면 뭐 한국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비하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그 유충이라고 부른다. 사실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또 하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해서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무병장수라고 하는 말에 빗대어서 유병단수라는 말을 쓴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사람들보다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 이제 화를 막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사실 그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도 좀 전달을 제대로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실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주최 측이든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이든 간에 네. 본인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혹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뭘 상식적이고 이성에서 일탈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대응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악순환을 더 부르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면서 본류, 그다음에 그 절절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새로 고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